왜 내 이름이 없지? 겨울 끝자락의 공기가 모델하우스 유리벽을 타고 흘렀다. 상담 테이블 위로 흰 종이가 미끄러졌다. 직원의 손끝에서 떨어진 서류는 반들반들한 코팅지였다. 고급스러운 질감, 깔끔한 편집, 그리고 굵은 글씨로 새겨진 두 줄의 이름. 아들과 며느리. 형광펜 표시가 입주 예정일과 관리비, 옵션 설치일을 번쩍였다. 숫자들은 정확했다. 날짜들은 명확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김영자라는 이름은 없었다. 영자는 서류 위에 엎드린 자신의 손을 보았다. 손등에 얇은 핏줄이 파란 실처럼 드러나 있었다. 굽은 마디, 거친 피부, 세월이 새긴 주름. 검은 잉크 위로 손을 가져가 보았다. 손가락 끝으로 글씨를 따라가 보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다. 엄마, 형식상 아들의 목소리가 유리벽처럼 매끄럽게 흘렀다. 36살 대기업 사원, 단정한 와이셔츠 차림.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시계를 힐끗 보았다. 오후 2시 반. 회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중에 바꾸면 돼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며느리의 말투는 친절했다. 33,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어린이집 픽업 시간을 확인했다.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형식상 나중에. 그 말들이 영자의 귓가에서 오래된 서랍처럼 덜컥거렸다. 열어둘 땐 아무렇지 않다. 하지만 닫을 때 손가락이 낀다. 그렇게 끼인 손가락은 아프지만 소리는 내지 못한다. 영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가방을 닫았다. 직원이 물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자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단단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다. 엄마, 잔금일이 이틀 남았어. 오늘 안 하면 이틀 동안 생각할 수 있지.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를 챙기고 가방 끈을 어깨에 걸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커튼 같은 햇빛이 쏟아졌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영자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다. 구겨진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힌 5줄. 계약금 입금증 재발급. 이체 내역 출력. 분양사 사실확인서. 법무사 상담. 잔금일 전달문.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었다. 첫 번째 줄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다. 은행은 이미 다녀왔다.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남았다. 영자는 메모장을 접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커플, 유모차를 끄는 엄마, 배달 오토바이. 모두 바빴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영자도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방향은 달랐다. 소리를 키울수록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상대는 귀를 막는다. 감정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예민하다고 말한다. 반대로 종이를 모을수록 가까워지는 것도 있다. 증거는 감정보다 강하다. 기록은 기억보다 정확하다. 그리고 준비된 한 장의 문서는 100마디 말보다 무겁다. 영자는 그렇게 마음을 접고 길을 걸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법무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리는 기차.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영자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다. 73세,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 깊게 팬 눈가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 속 파일을 만졌다. 두툼한 느낌. 그 안에는 지난 6달 동안 모은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문자 메시지 캡처, 이체 내역서, 계약금 영수증, 옵션 결제 내역. 하나하나 출력하고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그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하지만 영자는 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경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산다는 건 서로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지하철이 멈췄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겨울 오후의 햇살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다시 메모장을 펼쳤다. 3번째 줄, 분양사 사실확인서. 4번째 줄, 법무사 상담. 5번째 줄, 잔금일 전달문. 펜을 꺼내 3번째 줄 옆에 작은 화살표를 그렸다.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모레 할 일. 이틀이면 충분했다.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장의 종이를 완성하는 것뿐이었다. 영자는 메모장을 덮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름이었다. 문자 알림 하나에 좁은 부엌이 환해졌다. 영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뜬 2글자. 청약 당첨. 그 단어 하나로 작은 월세방의 공기가 달라졌다. 영자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갔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다. 며느리는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드디어 됐어요. 3평 남짓한 거실. 낡은 장판, 곰팡이 쓴 벽지. 여름이면 습기가 차고 겨울이면 외풍이 드는 집. 5년을 살았다. 영자도 함께 2년 반을 살았다. 컵라면과 김치로 축하를 대신했다. 하지만 웃음은 풍성했다. 손주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깔깔거렸다. 그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엄마, 우리 드디어 나가요. 이사 가면 방 하나는 엄마 방으로. 아들의 목소리는 들뜬 어린아이 같았다. 그는 핸드폰으로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었다. 깨끗한 외관, 넓은 거실, 발코니가 딸린 방. 엘리베이터도 2대래요. 걸음 불편하실 때 좋아요.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느껴졌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우리 집. 그 말이 좋았다. 함께 살 집. 손주와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집. 빨래를 널고 밥을 짓고 저녁이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집. 영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쁨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앞날에 대한 기대. 남편이 떠난 뒤 처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장롱 속 통장을 꺼냈다. 남편이 떠난 뒤 줄곧 모아온 적금. 매달 10만 원씩 5년을 모았다. 600만 원. 그리고 보험금 일부를 더해 1,500만 원을 만들었다.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도 고치지 않았다. 외투가 낡았을 때도 새로 사지 않았다. 병원비를 아끼려 약국에서 파스를 샀다. 모두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계약금이 2천만 원인데 저희가 500만 원 모았거든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그 말이 얼마를 의미하는지 영자는 알았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1,500 보낼게. 계좌 알려줘.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은행 앱을 열었다. 이체 버튼을 누르며 손이 2번 떨렸다. 첫 번째는 금액이 커서였다. 두 번째는 기대 때문이었다. 계좌 이체 완료. 문자가 왔다. 엄마 고마워. 같이 살 거니까 서류는 나중에 정리해. 그 말은 그날엔 희망의 약속처럼 들렸다. 영자는 문자를 캡처하고 이체 내역을 저장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새 폴더를 만들었다. 우리 집 파일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다. 그 안에 문자 이미지와 영수증을 차곡차곡 넣었다. 언젠가 추억으로 꺼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계약이 진행되었다. 한 달 뒤 부부가 찾아왔다. 이번엔 옵션 선택 날이었다. 엄마, 이거 봐요. 시스템 에어컨이래요. 며느리가 팸플릿을 펼쳤다. 깔끔한 디자인, 에너지 효율 등급, 설치 사진. 근데 추가 비용이 500만 원이래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자는 숫자를 보았다.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기본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니? 선풍기랑 스탠드 에어컨 사면 되지.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다 시스템 에어컨 해요. 그리고 애가 있잖아요. 여름에 더우면 안 되죠.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영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카드를 내밀었다. 엄마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 많이 쌓여요. 나중에 현금으로 드릴게요. 영자는 카드를 건넸다. 결제 알림이 울렸다. 500만 원. 하지만 나중에 현금으로 드린다는 말은 그 뒤로 나오지 않았다. 가을이 왔다. 옵션 선택이 이어졌다. 붙박이장, 주방 상판, 조명. 매번 엄마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 쌓인다는 말과 함께 카드가 오갔다. 영자는 매번 영수증을 받아 파일에 넣었다. 우리 집 폴더는 점점 두터워졌다. 문자 메시지, 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그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엄마 고마워라고 했다. 그 다음엔 나중에 갚을게라고 했다. 그 다음엔 아무 말도 없었다. 잔금 일정표가 문자로 도착했을 때 영자는 명의자 항목을 확인했다. 연락처 2줄, 그리고 끝. 추가 명의는 없었다. 영자는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의에 내 이름도 넣을 수 있을까? 엄마, 그게 대출 때문에 복잡해요. 일단 저희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증여하는 게 세금도 덜 나와요. 나중에. 그 말이 또 나왔다. 그럼 언제? 입주하고 나서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파일을 펼쳐놓았다. 종이마다 작은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다. 은행 마이너스 이체 내역 재발급. 분양사무소 마이너스 사실확인서. 법무사 마이너스 상담 예약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나중에라는 말은 늘 가장 늦게 오는 법이었다. 아니,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몰랐다. 영자는 창밖을 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밝은 달. 그 달빛 아래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소리치지 않기로, 대신 준비하기로, 감정 대신 증거로, 말 대신 종이로. 그렇게 영자의 싸움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말의 무게였다. 형식상 그래요, 엄마. 일단 진행부터 하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바꾸면 돼요. 그 말들이 하루하루 쌓이며 영자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형식이라는 단어는 참 편리했다. 형식이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렸다. 가벼운 절차, 지나가는 과정,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것. 하지만 영자는 알았다. 형식 속에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름 속에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빠진 형식은 결국 배제라는 것을. 두 번째는 서류의 질감이었다. 분양사에서 받은 대출 안내문,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인쇄된 글씨들, 두 줄의 이름 그리고 수많은 별표들. 별표는 은행 조건을 설명했다. 소득 증빙, 신용 등급, 대출 한도. 하지만 가족의 약속은 어디에도 없었다. 영자는 그 서류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다. 가을 오후 은행 창구 앞에 앉았다. 유리 너머로 직원의 얼굴이 보였다. 젊은 여자, 단정한 유니폼, 친절한 미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보낸 계약금이랑 옵션비 이체 내역을 다시 받고 싶어서요. 신분증 주시겠어요? 영자는 신분증을 건넸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밀어냈다. 요청하신 계약금과 옵션비 이체 내역 모두 명시돼 있습니다. 총 6건이에요. 종이 위로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1,5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날짜와 시간, 수취인 계좌번호까지 모두 정확했다. 도장 찍어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직원이 작은 도장을 꺼내 종이 구석에 쾅 찍었다. 그 소리는 다짐처럼 영자의 마음에도 찍혔다. 영자는 종이를 받아 파일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향했다. 분양사무소, 깨끗한 로비, 밝은 조명, 벽면에 걸린 아파트 조감도. 상담 데스크 앞에 섰다. 젊은 남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확인서 발급받으려고요. 사실확인서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은행 이체 내역서. 제가 계약금 일부를 직접 분양사 계좌로 보냈거든요.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가 필요해요. 직원은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통장 사본과 신분증 주시면 돼요. 이틀 정도 걸려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영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접수증을 받아들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는 묵직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오래된 건물 3층, 좁은 복도 끝. 문패에 김철수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안경 너머로 영자를 바라보았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영자는 의자에 앉아 파일을 펼쳤다. 이체 내역서, 영수증, 문자 캡처, 계약서 사본.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법무사는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천천히, 꼼꼼하게.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정리를 잘하셨네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조건부 이체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조건부 이체요? 네. 명예 추가나 지분 계약 혹은 부담액 반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종이에 간단한 도표를 그렸다. 선택지 3개. 각각의 장단점. 법적 효력? 명예 추가가 제일 좋겠지만 상대가 거부하면 어렵습니다. 그럴 땐 부담액 반환을 요구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럼 제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이체 내역, 사실확인서, 이 모든 게 증거입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사는 메모지에 문장 하나를 적어 건넸다. 내 이름이 빠진 집에 내 돈은 들어가지 않음.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이 한 문장만 전달하세요. 영자는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종이를 접어 지갑에 넣었다. 상담료는 얼마예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영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메모지를 다시 꺼냈다. 내 이름이 빠진 집에 내 돈은 들어가지 않음.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날 밤 영자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워드 프로그램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다. 제목을 입력했다. 전달문. 그리고 세 줄을 썼다. 첫 줄 사실. 본인은 계약금 및 옵션비 일부를 직접 분양사 계좌로 이체했음을 확인함. 둘째 줄 요구. 따라서 잔금 이체 전 명예 추가 혹은 부담액 반환을 요구함. 마지막 줄 선택. 내 이름이 빠진 집에 내 돈은 들어가지 않음. 세 줄. 짧지만 명확했다. 감정이 아닌 사실. 분노가 아닌 요구. 협박이 아닌 선택. 영자는 문서를 저장하고 출력 버튼을 눌렀다. 프린터가 종이를 밀어냈다. 잉크가 마르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밤이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사람들이 오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영자의 세상은 멈춰 있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지며 마음이 정리됐다. 분노 대신 확신, 후회 대신 증거, 소리 대신 침묵. 모든 준비가 끝나자 마음이 고요해졌다. 영자는 출력된 종이를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갔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일을 바꿀 것이었다. 그날 밤 영자는 일찍 잠들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다. 꿈은 꾸지 않았다.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 장금일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다. 차갑지만 밝은 빛.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이마, 깊게 팬 눈가, 흰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다. 옷장을 열었다. 검은색 코트를 꺼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깔끔하고 단정했다. 그 옷을 입으며 영자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가방을 챙겼다. 파일, 전달문, 신분증, 통장. 하나씩 확인하며 넣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모델하우스로 향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문 여는 가게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다. 모델하우스 앞에 도착했다.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조용했다. 상담 데스크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 테이블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아들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자가 다가가자 둘 다 고개를 들었다. 엄마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보였다. 어제 영자가 서명을 거부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앉으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의자를 당겼다. 영자는 천천히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직원이 다가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밝게 웃으며 서류를 펼쳤다. 이제 잔금 이체만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입금하시면 돼요. 목소리는 경쾌했다. 하지만 영자의 표정은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요. 직원이 멈칫했다. 아들과 며느리도 영자를 쳐다보았다. 영자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위엔 짧고 단단한 세 줄이 있었다. 본인은 계약금 및 옵션비 일부를 직접 분양사 계좌로 이체했음을 확인함.
따라서 잔금 이체전, 명예 추가 혹은 부담액 반환을 요구함. 내 이름이 빠진 집에 내 돈은 들어가지 않음.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상담실의 공기가 가라앉았다. 직원이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눈빛이 진지해졌다.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이게 무슨... 읽어봐. 영자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떨림이 없었다. 아들이 종이를 집어들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얼굴이 굳어졌다. 며느리가 종이를 빼앗아 봤다. 그녀의 표정도 변했다. 당황, 놀람, 그리고 어색함.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님, 이 경우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무슨 선택이요? 아들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명예 추가 또는 금액 반환입니다. 명예 추가요? 지금 대출도 다 진행됐는데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부담하신 금액을 돌려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직원의 설명은 차분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테이블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며느리는 그의 팔을 잡았다. 둘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다. 엄마, 그땐 시간이 없어서.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변명이 아니라 사과에 가까웠다.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단단했다. 시간이 없을 땐 약속을 늦추면 돼. 사람을 빼면 안 되고. 그 말이 조용히 퍼졌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직원이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보았다. 며느리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금액 반환이요. 아들이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직원이 새 서류를 꺼냈다. 아들이 펜을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 환급 금액, 계좌번호, 서명.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또렷했다. 쾅!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영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환급 예정일 3일 뒤. 금액 2,500만 원. 그녀가 보낸 돈 전부였다. 감사합니다. 영자가 직원에게 말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챙기고 코트를 여몄다. 아들이 불렀다. 엄마. 영자가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고 기다렸다. 미안해. 그 말이 뒤에서 들려왔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점심에 집으로 오너라. 김치 담갔다. 응, 엄마. 갈게. 대답이 들려왔다. 영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 돈은 방향을 바꿨다. 집을 떠나 통장으로, 책임의 자리로, 그리고 영자의 손 안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영자는 주머니 속에 넣은 메모를 만졌다. 거기엔 새로운 계획이 적혀 있었다. 손주 이름 장학통장.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의미가 바뀔 뿐이다. 집을 사는 돈에서 미래를 키우는 돈으로. 영자는 버스 정류장에 섰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겨울이지만 빛은 따뜻했다. 며칠이 흘렀다. 영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2,500만 원. 숫자를 확인하며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안도가 아니라 완성의 한숨이었다. 그날 오후 영자는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손주 이름으로 적금 통장 만들고 싶어요. 적금이요? 어떤 상품으로 하시겠어요? 교육비 적금이요. 매달 50만 원씩. 직원이 안내를 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통장을 받았다. 파란색 표지, 그 위에 손주의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다. 영자는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잔액5, 첫 입금 50만 원. 시작이었다. 이 돈은 집을 사는데 쓰이지 않는다. 대신 손주가 원하는 것을 배우는데 쓰일 것이다. 피아노든 미술이든 책이든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자는 또 하나의 통장을 만들었다. 이번엔 자신의 이름으로 남은 돈을 넣었다. 김영자 노후준비 통장. 이 돈은 더 이상 누구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병원비로, 생활비로, 그리고 가끔은 여행비로 쓸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영자는 은행을 나와 카페에 들렀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 일요일 점심 와. 김치찌개 끓일게. 답장이 금방 왔다. 알았어요, 엄마. 갈게요. 짧지만 따뜻한 대답.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일요일이 왔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서 있었다. 어서 와. 엄마. 아들이 들어오며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과일이었다. 며느리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 밥 먹자. 말은 밥 먹고 하자. 거실로 안내했다. 손주가 장난감을 꺼내 바닥에 앉았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았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따라와 설거지를 도왔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형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식이 아니었네요. 며느리가 작게 말했다. 영자는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다. 형식도 중요해. 형식 속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네. 이제 알았어요. 둘은 말없이 부엌일을 이어갔다. 칼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냄비 끓는 소리. 그 소리들이 집을 채웠다. 식탁에 김이 올랐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생선구이.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손주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다.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영자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가 오갔다. 손주 어린이집 이야기, 아들 회사 이야기, 며느리 복직 계획. 평범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엄마, 입주는 다음 달이래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됐네. 근처 자주 놀러 올게요. 응. 김치 떨어지면 말해. 담가줄게. 며느리가 웃었다. 아들도 따라 웃었다. 식탁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 사이로 서로의 얼굴이 다시 보였다. 영자는 컴퓨터 파일에 이름을 바꿨다. 우리 집에서 우리 식탁으로. 집은 주소다. 벽과 지붕과 방으로 이루어진 공간. 하지만 식탁은 다르다. 식탁은 관계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얼굴을 보는 자리. 영자가 지킨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함께 사는 법의 균형이었다. 사랑한다고 해서 경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이름이 지워지는 건 아니다. 그날 그녀가 내민 한 장의 종이는 이름을 되찾는 행동이자
존중의 시작이었다. 저녁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갔다. 영자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부동산 시장, 금리 인상, 청약 경쟁률. 영자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주황빛, 붉은빛, 보랏빛. 아름다운 색들이 겹쳐졌다. 노년에도 새 출발은 가능하다. 73의 나이에도 선택은 할 수 있다. 존중받는 삶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워야 지켜지는 약속이다. 영자는 가방에서 2개의 통장을 꺼냈다. 손주 이름의 장학 통장, 그리고 자신의 노후 준비 통장. 2 통장을 나란히 놓았다.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의미가 바뀔 뿐이다. 집을 사는 돈에서 미래를 키우고 자신을 지키는 돈으로. 그녀는 통장을 서랍에 넣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따뜻한 물이 손을 적셨다. 비누 거품이 하얗게 일었다. 설거지를 하며 영자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래된가요?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 멜로디가 좁은 부엌을 채웠다. 접시를 닦고 냄비를 씻고 행주로 물기를 닦았다.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았다. 정리된 부엌을 보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아들 가족이 왔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손주가 많이 컸다. 며느리는 미안하다고 했다. 아들은 자주 오겠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정말 괜찮았다. 일기를 닫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영자는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 내일이 올 것이다. 오늘도 한 사람의 단단한 선택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써내려갔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이야기. 소리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해졌다. 화내지 않았지만 경계는 세워졌다. 관계를 끊지 않았지만 존엄은 지켜졌다. 그것이 영자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걸어온 길이었다. 기억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기억의 다락방을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함께 걸어가요.